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크게 밀려나면서 시장 분위기도 많이 어두워졌는데요. 이런 날은 누구나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래도 투자의 대가 존 템플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기회는 비관 속에서 태어난다. 시장의 파도는 높아졌지만 결국 이 또한 지나가겠죠.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중심축 한번 단단하게 잘 잡아보시죠.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을 소화하면서 움츠러들었는데요. 12월 금리나 기대감을 깎아먹는 그런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증시도 한 달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우지수는 80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지난 한 달간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고요. 또 월가에서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지수도 무려 20% 넘게 급등하면서 단숨에 20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한편 채권과 외환 시장은 서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12월 금리나 기대감이 약화됨에 따라 장단기 국채 금리들은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는 4.1%를 넘어선 뒤에 상승폭을 계속 확대 중이고 통화 정책이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도 3.6%에 육박 중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가파르게 오르던 달러 인덱스는 다행히 하루 쉬어갔는데요. 셧다운 사태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중한 때 99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99 위에서 다시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반면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지속되면서 역외 시장에서 무려 1,470원대까지 뚫린 상태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외신들이 주목한 매크로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밤사이 NEC를 이끌고 있는 케빈 헤시 미 원장이 관련 발언들을 하나 남겼는데요. 고용보고서와 관련된 발언을 남긴 겁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발언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발언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곧 발표될 10월 고용보고서에서 고용 증감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실업률은 받지 못할 거라고 전했는데요. 가계조사가 지난달에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보고서의 절반밖에 보지 못할 거라면서 실업률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고용시장을 더 예의주시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시장의 투자 심리를 짓누른 발언들도 있었죠. 바로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이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어제 뉴욕 연은 총재가 자산 매입 재개에 대한 발언을 남겼었죠. 시장의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연준이 QT, 자산 매입을 중단한 이후에도 다시 재개할 수 있다라고 전한 건데요. 간밤에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해당 발언에 동의하면서 다음 달에 QT가 종료되더라도 연준이 빠른 시일 내에 자산 매입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CME 페드워치에서도 12월 금리나 가능성이 거의 반토막 나고 있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70에서 80% 수준이었는데 간밤에는 거의 50%까지 떨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12월에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이제 거의 반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건데 연준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시장의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밤사이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밀려나면서 대부분 다 빨간불을 켰었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수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M7 기업들 상황부터 종목별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이 된 것처럼 오늘 셧다운 해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내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악재성 이슈가 한 가지 또 개별적으로 나왔습니다. 과열과 화재에 대한 위험으로 파워월2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서 1,500대를 리콜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하지만 약간은 혼재된 이슈들이 섞여 있습니다. 카플레이를 내부에 탑재하겠다라는 소식도 추가로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의 소식은 아니지만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xAI가 150억 달러라는 자금 유치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xAI에 대한 부분은 테슬라의 주주분들이 약간은 신경이 쓰여 하실 만한 소식이죠. 일론 머스크 CEO가 단독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사업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이 들려오시는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플입니다. 애플도 한 가지 이슈가 나왔죠. 미니 앱 제작사에 대한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까지 절반으로 깎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오늘 전반적인 낙폭을 받아내면서 애플은 오늘 약보합권으로 주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B들의 의견도 체크해 보이시죠. 웨드부시 증권에서는 메타를 최고 아이디어 리스트에 추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했다라는 이야기도 추가로 함께 나왔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정당화 그리고 메타가 가지고 있는 두 기둥이 있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라는 광고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반대로 가고 있는 약간의 이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입니다. 구글은 EU와의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EU 측에서 반독점법에 대한 위반 혐의로 EU 측에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단을 좀 건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간밤에는 이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EU가 구글에게 스팸 정책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 이슈로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오펜하이머 측에서 의견을 한 가지 밝히고 있는데요. AI에서 가장 우수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다음 주로 앞두고 있죠. 하지만 통상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후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러나 실적 발표와 조금 동떨어진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림을 그려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기술주의 하락세 안에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 어떤 흐름을 그려내는지도 추가적으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히토매트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와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기술주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고 어제와 약간 다른 점을 꼽으라면 기술주 외의 자금도 약간은 웃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급락했고 브로드컴도 급락했고요. 기술주 중심으로는 웃지 못할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AMD가 유일하게 웃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어제 장중 10% 넘게 상승하던 AMD 오늘 짙은 빨간불 켜내면서 장중에는 4% 넘게 급감하고 있는 모습 그려내고 있습니다. 셧다운 종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2%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현재 뒤에는 S&P 500에 대한 핀비즈가 나와 있지만 오늘 다우지수도 웃지 못했습니다. 디즈니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아쉬운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다우지수도 함께 빠졌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특히나 페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확률도 60%대에서 50%대까지 10%포인트 정도 넘게 급감했다라는 사실도 투자의 하방 압력을 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코어웨이브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데이터 센터 지연과 아쉬운 실적에 힘입어서 오늘 8%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노키아 소식도 한 가지 체크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을 때 손꼽히는 기업단 안에 들어갔던 이름이기 때문에 약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노키아부터 우버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여러 산업군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당시 노키아가 주목을 받았을 때는 6G 그리고 통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엔비디아로부터 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밝혔지만 오늘 주가는 3%대 약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가격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오면서 관련주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빈후드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월간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오늘 7%대 급락했습니다. 나머지 이슈도 체크해 보시죠. 바이오엔테크는 화이자 지분 매각설에 오늘 종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협력 관계에 대해서 변함은 없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스코 시스템즈는 실적을 잘 내놨기 때문에 이 장세 안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주가는 4%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술주는 계속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봐도 될까요? 지금부터 투자 중심 잡으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한 달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다우지수는 거의 800포인트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 한 줄 평은 어떻게 남겨주실까요? 네, 가치주로 가는 돈의 흐름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요. 이 가치주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엄청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보면은 기술주는 네. 일제히 급락이 나온 게 맞는데 뭐 어떻게 보면 가치주는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놀라운 게 이게 지금 기술주 나스닥 중심 그리고 다우도 떨어졌죠, 사실. 근데 다우 지수 중에서도 네. 다우에도 이제 다 전통 산업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술주 상위권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떨어졌지만 오늘 다우 지수에서 보면은 뭐 존슨앤존슨 같은 그런 제약 바이오나 아니면 쉐브론, 석유가스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는 뭐 최고치를 돌파하고 맥도날드 역시 플러스로 찍었고요. 나이키 뭐 이런 일상생활용품, 운동화 이런 스포츠 용품 이런 쪽은 또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손바뀜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이 나쁘다기보다는 결국은 시장의 섹터가 순환되고 네. 그동안 사실
그 가치주들은 계속 소외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뭐 나이키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돈을 많이 못 벌었을 거예요. 그동안. 왜냐하면 기술주 흐름으로 너무 편중됐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S&P 500에서의 그 비중 역시 기술주들의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었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약간 순환해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뭐 다우지수나 아니면은 뭐 나스닥이 떨어졌다고 해서 시장이 너무 안 좋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소외됐던 가치주,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다시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매기가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지금 가치주 바람이 분다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빅테크에 쏠렸던 자금들이 이제 가치주로 좀 로테이션, 순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은 괜찮습니다. EPS는 2.17달러 그리고 매출도 68억 달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 외 거래세는 2% 넘게 하락 중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죠.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 빠지고 있는데 뭐 가이던스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관련 내용들도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럼 이제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픽 보여주시죠. 자, 오늘 올라온 세 가지 주제입니다. 멀어지는 12월 금리 인하, 그리고 비트코인 이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가 지금 장중한데 8% 넘게 급락했다고 합니다. 관련 이슈들 세 가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12월 FOMC 회의까지 거의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연준에서 매일같이 매파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50%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12월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뭐 연준의 이런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은 네. 금리 인하가 하기 싫다. 금리 인하를 하기 싫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비춰집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그동안 많이 했지 않느냐. 9월에도 한 번 했고 10월에도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분들. 그래서 지금 사실 파월 의장도 원래 매파적인 사람이었고 하기 싫어했고 그래서 지금 뭐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로 줄어들었는데 저는 50%보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원래 뭐 이런 의견도 나오죠. 지금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제 평론가들의 말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얘기들은 왜 나오는 걸까요? 왜냐면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데 아. 예,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자꾸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뭐 이 FOMC 그리고 페드가 이제 네. 했던 그런 정책들은 하나의 룰이 있고 이 룰을 바탕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자꾸 압박을 넣으니까 트럼프의 입김대로만 움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 보이려고 네. 하는 그 FOMC 의장이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또 바뀌는데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줄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압박에 못 이겨서 지금 이번에 하게 되는데 사실은 파월의 그런 기존의 룰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네.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긴축 정책을 할 때가 있고 확장 정책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되는 경제의 룰로 따져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개입을 됐고 또 뭐 성장률이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좀 개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물가가 가장 높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말한 것처럼 이 점이 가장 물가를 잡지 않으면 사실 뭐 이거는 끝없는 우리가 돈의 전쟁이거든요. 네. 우리는 돈을 벌어도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집니다. 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내가 10년, 20년 전에 벌었던 100만 원은 지금의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2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20년 전에 100만 원은 지금의 200만 원, 300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봤을 때는 네. 결국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이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네. 기존의 룰대로 좀
행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12월에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 중에서는 어느 쪽의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세요? 전 금리 동결이 더 훨씬 높다고 봅니다. 금리 동결이요? 네. 예. 그래서 네, 뭐 이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원래 워낙에 좀 하기 싫어하는 그런 뉘앙스가 비춰져서 저는 동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쪽에 조금 더 시장이 베팅하는 듯 했었는데 어느새 50대 50까지 떨어진 상태죠. 뭐 지표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 비트코인 10만 달러 선이 결국 붕괴됐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서만 거의 세 번째 붕괴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 혹시 혹한기가 도래하는 걸까요? 그렇죠. 원래 예전에 뭐 지금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에브리싱 랠리로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게 흐름이 약간 바뀐 게 증시는 글로벌 증시는 잘 버티는데 이 암호화폐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가 먼저 10만 달러로 붕괴되면서 지금 가치 증시도 약간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증시가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 10만 달러 붕괴 이런 점들에 대한 영향도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와요. 우리가 이제 하락장은 항상 오거든요. 네. 주식을 하다 보면 하락장 오고 폭락장도 오고 뭐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 안 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공황이 언제 오느냐에 대해서 좀 많은 평론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이번 암호화폐의 폭락이 네. 증시의 폭락을 또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예.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사실은 뭐 스테이블 코인 요즘 해가지고 안전하게 좀 이끌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불안정한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식처럼 뭐 건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실체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게 떨어지면은 뭐 예전에 약간 튤립 버블처럼 네. 옛날에 몇백 년 전 튤립 버블처럼 그런 식의 상황이 되면은 이 투자라는 것 자체에 대한 뭔가 사람들의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 그러면서 그렇죠. 주식 투자도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하면서 같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지금 예전에 에브리싱 랠리라고 했다면은 다들 올라간다 한다면 이제는 시장이 약간 다 같이 좀 떨어지는 양상이 좀 도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다만 이제 가치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좀 다시 그동안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키 맞추기 효과로 이제는 약간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 못 올라갔던 것들 키 맞추기가 약간 맞춰지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할 듯하기도 합니다. 증시가 올라도 빠지고 증시가 빠질 땐 더 빠지고 비트코인이 장중하대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게 혹한기의 시작일지는 마찬가지로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디즈니의 실적 리뷰입니다. 간밤에 디즈니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장중한 때 무려 8% 넘게 빠졌다라고 하거든요. 혹시 실적단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매출은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네. 매출이 하회했다는 점들 이런 점들이 있고 다만 이제 EPS는 상회를 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뭐 TV 네트워크 부문의 시청률과 이 광고 네. 광고 감소로 실적이 부진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뭐 디즈니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이 찾지 않는다라는 게 큰 거겠죠. 디즈니는 계속해서 확장을 해왔습니다. 네. 많은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면서 거대한 공룡 기업으로 탄생을 했는데 저는 뭐 디즈니 색깔이 약간 옛날만큼 짙지 않아졌다, 옅어졌다 이렇게 좀 봐요. 지금은 약간 디즈니의 정체성이 약간 없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그럼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때부터 해가지고 약간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회사였죠. 근데 지금은 꿈과 희망이 없는 건가요? 요즘은 뭐 너무 많이 인수합병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마블을 인수합병했다. 네. 마블은 사실 꿈과 희망보다는 스펙타클하고 판타지스러운 약간 SF 뭔가 이런 정체성이 있는데 예. 그 정체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뭐 약간 말씀이시죠? 옅어진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약간 월트 디즈니 옛날 창업주 그런 마인드는 아니고 네. 약간 그냥 모든 미디어를 다 이렇게 섭렵해서 이렇게 하나로 크게 만들려는 그런 미디어 공룡을 탄생시키려는 차라리 저는 예전처럼 네. 그 원래 잘하던 거 좀 잘해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원래 잘하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아이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PC주의 요소도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것도 네, 맞죠. PC주의로 요즘 뭐 실사화도 많이 욕을 먹고 있어가지고 이제 실사화 또 안 찍는다고 합니다. 네. PC주의로. 그래서 그런 점들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디즈니 EPS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단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또 플랫폼 분쟁 이슈까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장중한 때 8% 넘게 빠졌었고요. 자, 이제 종목단 이슈로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밤사이 테슬라가 빅테크 기업 가운데서도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테슬라 지금 주가 레벨과 투자액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테슬라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지금 약간 좀 고전을 하죠. 400달러를 좀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테슬라가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나쁘진 않게 보는데 애플 카플레이 차량 지원 추진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애플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그동안 테슬라와 애플이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테슬라의 그런 인력들 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을 막 애플이 데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테슬라 인력들을 데려가서 그동안 감정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다 그런 거 젖혀두고 애플이 사실은 인프라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애플 쓰는 사람은 애플 많이 쓰는데 그 애플의 인터페이스를 연동해서 차량 연동하는 그런 카플레이 기능을 아이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도입했다. 테슬라. 저는 테슬라와 애플 둘 다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테슬라도 그동안 인터페이스 만들었지만 그동안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이 아무래도 그런 공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달돼서 저는 지금 뭐 이런 점들은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주가의 하방 그리고 AI 버블론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건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막 매수를 하기보다는 60일 이동평균선이 깨졌어요, 사실은. 지금 오늘 보시면은 초록색 선이 깨져가지고 60일 이동평균선 아래인데 60일을 다시 재돌파했을 때 그때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매수 아이디어 60일 이평선을 돌파할 때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